사기를 중국이 모든 문제의 이런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딱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이야기 좀 하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중국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냥 삼국지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냥 이기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뭡니까 조작을 하든 간에 이기면 땡인 겁니다. 그게 동양권을 지배하는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도 서구는 처음부터 정의가 뭐냐 옳은 게 뭐냐 이런 고민하는 역사가 있지만 그냥 중국은 기본적으로 뭐죠 그냥 삼국지하고 서유기 뭐 이런 게 전부인 겁니다. 이기면 그냥 땡인 겁니다. 사기치고 조작하고 이런 표절하고 복제하고 거짓말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보니까 수천억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덕 본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의 수뇌부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조작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속으로. 중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AI 업체인 딥시크가 사기를 친 것이 이번에 발각이 된 거죠. 사기를. 어떻게 사기를 쳤냐. 오픈 AI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그 일종의 표절을 한 거죠. 표절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픈 AI사가 수조 원을 들여가 AI 모델을 여러분들 만들어냈는데 그 AI 모델에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서 이런 답을 얻은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해 그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여러분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저비용 AI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가 여러분들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고 많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딥시크 중국이 자랑하는 딥시크의 출력 아웃풋 가운데 74%가 오픈 AI사가 이런 만들어낸 여러분들 아웃풋하고 일치한다는 건 뭔가 합니까? 오픈 AI 모델을 가지고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 AI 모델을. 오픈 AI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카피를 한 거죠. 카피를.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전부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 중국에 이런 줄을 대가 이런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항해 여러분들 서해 바다에 그 대형 구조물을 미국 같으면 설치했겠습니까? 설치 안 하죠. 앞으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고생하겠습니까? 중국에 여러분들 진출했던 이런 한국 기업들 가운데 손해본 기업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롯데 여러분들 치고 여러분들 이마트 여러분 치고 하는 거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중국은 권모술수가 정인 겁니다. 양심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기는 거 그게 땡인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힘을 기르고 그러 안 하면은 여러분 박살 나는 겁니다. 이번에 인공지능의 표절을 조사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표절 감지 정부 카피리커스가 주요 모델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클로드,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오픈AI, 챗GPT는 전부 다 이런 표절 증거가 발견이 안 되는데 딥시크를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오픈 AI사하고 정확하게 74.2%가 일치하는 겁니다. 답이. 오픈 AI사의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4는 99.3% 오픈 AI사의 이름 챗GPT하고 정답이 답변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AXAI 글록은 100%. 서구에서 표절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서양에서 미국에서 표절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표절하게 되면은 미국도 뭐 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미국도 많이 바뀌었지만 전부 다 카피를 하는 겁니다. 카피를. 세상에 여러분들 오픈 AI사가 수조원을 들려가지고 AI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이 여러분들 데이터를 생성하게 한 걸 잡아가지고 이런 그거를 원재료로 사용해 자기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사기를 쳐가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국보급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한 연구소에 지금 유출된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내가 이런 미국 대통령이면 중국이 이런 배상을 청구할 것 같아요. 응용 모델도 아닌 겁니다. 그냥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나라 전체가 사기인 겁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이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카피 리커스는 이번 결과는 딥시크가 학습 과정에서 오픈 AI 모델을 의존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소싱과 지적재산권 투명 측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기술적 문제 외에도 딥시크가 오픈 AI의 무단 추출에 기반해 저비용을 핵심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사기인 겁니다. 시장에게 여러분들 거짓 정보를 제가 엔비디아 이런 주가가 폭락하고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문제인 겁니다. 중국이 모든 문제의 여러분들 중심에 중국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진핑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미국이 수천억 정도 여러분들 적자를 보는 게 그게 뭐가 문제고 자기들 물건 사가지고 뭡니까?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무역기구를 이용하도록 여러분들 조지 W 부시 정부에 힘껏 밀어주고 이런 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또 중국 지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딱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카피한 게 그냥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글록은 100%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문제가 그래서 혹시 여기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 여러분들 닥터 AI한테 물어보면 정유를 이용한 건데 디스틸레이션인데 AI나 딥러닝에서 정유는 큰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의 전이 트랜스피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에서의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지식을 전부 다 딥시크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큰 모델이 텍스트나 질문에 답을 생성하게 되면은 그 출력값 그 답을 원재료로 여러분들 입력해 가지고 딥시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를 친 거죠. 다른 사람이 이런 만든 거를 다른 사람 모델에 돌려 가지고 아웃풋 결과물을 얻은 다음에 그 아웃풋을 인풋으로 삼아 이런 딥시크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저 비용을 구해냈다. 그렇게 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출력을 데이터 삼아서 작은 모델이 그것을 모방 학습합니다. 여기서 작은 모델은 딥시크 모델입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모델이 딥시크 모델이 큰 모델 오픈 AI사의 챗GPT의 행동 방식을 배워서 유사한 출력을 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이 선생님 모범 답안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뺏긴 것입니다. 학생이 딥시크가 선생님 챗GPT의 여러분들 모범 답안을 그냥 카피한 겁니다.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들 카피했지. 우리가 언제 카피했는데
서해안에 이런 대형 구조물 여러분들 없애야 되지 않냐. 그게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양식하는데 이겁니다. 예.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도 봤죠. 그거 문제 있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거 여러분들 압수해서 여러분들 증거물 확보해야 되지입니까? 증거물이 뭐가 필요한데 땅땅땅 기각 땅땅땅 기각 땅땅땅 기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점점 중국을 닮아가는 거죠. 그냥 뭐가 문제인데 어이 뭐가 문제고 당신들 뭐가 문제인데 문제없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는 겁니다.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형님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형님 나라가 인민을 통제하는 기술을 전부 다 수입하겠죠. CCTV, AI 안면 기술부터 시작 전부 다 도입해가 인민을 엄청나게 통제하겠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가는 게.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가지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 그게 국보급 회사가 된 겁니다. 딥시크가. 지금 딥시크가 중국의 여러분들 자랑이고 중국의 자부심인 겁니다. 여기 보시죠. 왜 문제가 됩니까? GPT-4의 응답을 수집해 가지고 아웃풋을 이것을 인풋으로 삼아서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GPT-4 출력이 오픈 AI의 자산으로 간주되면 당연히 자산이죠. 오픈 AI사가 엔진을 개발해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그 아웃풋을 다 여러분들 모아 가지고 그것을 인풋으로 삼아 이런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그럼 표절한 거지. 타사의 모델 개발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는 여러분들 모델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2023년도 8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후발주라서 XAI를 세워가지고 했지만 100% 여러분들 답이 다른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록3를. 서양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최소한 미국은 표절이나 이런 게 걸리게 되면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한 문장 두 문장도 이런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냐 이렇게. 큰 사건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중국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뭐 미국도 여러분들 친중 세력들이 많은 거죠.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반적으로 중국을 굉장히 옹호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는 마음에다가 중국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합쳐져 가지고 미국의 가장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중국을 굉장히 여러분들 미워하거나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그걸 점점 더 느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중국의 여러분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오늘 이제 톱뉴스의 가장 중심이 이제 미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해 가지고 중국 내부의 고통의 여러분들 지수를 더욱더 여러분들 올리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났고 그 하단에는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한국 여러분들 기사보다는 조금 더 심층 기사니까 제가 논평하면서 전문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AI 기술들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 인민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감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이 일더라도 통제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긴 싸움을 위해 중국의 고통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완비한 검열과 감시는 인민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점점 더 효율적으로 인민을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에 대비하기 위해서 권위주의적 도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민 통제 기술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무역 긴장 속에서 사회 안정에 중점을 두고 마오쩌둥 지배 이래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권력을 공고히 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AI와 감시를 통해서 중국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선점하고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 중국이 동요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고 대미 수출에 관여되는 사람들도 수천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또 12억 인구에 비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장기전,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장기 투쟁에 익숙한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적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무역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고 할 때 그런 중국이 미국인에게 익숙치 않은 경제적 고통에서 아주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적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고 하루가 다르게 야단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있고 채권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외환시장이 있고 온 언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기업의 여러분 성과가 내려간다, 뭐 매일 야단 법석을 지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는 전부 다 그런 침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시진핑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북경 체류 기자가 시진핑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극단적인 시나리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중국을 강화하고 싶어하며 뭐 애국주의를 고양한다든지 그다음 여러분 지금은 인민을 통제하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할 수 있느냐. 지금 세상은 옛날보다 통제하기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시진핑과 같은 사람은 진짜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 권력을 쥔 겁니다. 지금은 뭐 안면 인식 기술 뭐 CCTV 이런 것도 좋지만 정보 유통 채널이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십 개 여러분들 방송사를 신문사를 통제해야 되지만 지금은 유튜브만 여러분들 죄면은 전부 다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에 좀 더 강압적인 정책이 등장하게 되면은 정부의 적대적인 그런 유튜브 채널만 여러분 입을 다물게 하더라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보 유통 채널을 여러분들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겁니다. 그래 지금은 체제가 여러분들 중국 쪽하고 비슷하게 되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체제가 저는 될 걸로 보거든요. 옛날보다 훨씬 더 인민을 통제하기가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자신감 중에 하나가 그런 거겠죠. 애국주의를 고양하고 중국 내부의 불만을 완전히 왜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요구는 중국이 수출 지향 대신에 내수주도 경제로의 전환으로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단호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제 여러분들 스캇 벤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너짓이 비쳤죠. 미국 정부는 중국이 내수를 좀 더 강화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춰서 대미 흑자를 줄이는 부분에 협력할 의사가 있고 중국 당국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 중국 지도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개혁 조치의 첫 번째는 내수 주도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이 경제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다. 이게 어제 스캇 벤선트 여러분들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미 흑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수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수출 부분을 좀 더 줄여라. 과거에 이런 1985년대 플라자 합의 때하고 비슷한 거죠. 일본하고.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보는 거 아니냐. 수출 지향 정책을 해야 국가가 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에 집착하려는 소비자 주도 경제의 자본주의적 과잉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배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믿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미국 모델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겠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스캇 벤선트나 미국의 이런 수뇌부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관세 전쟁은 중국 수출 부분에 고통을 줄 수 있다. 대면 시위가 늘어날 수 있고 온라인 시위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는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두 다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내 근로자 2천만 명이 미국 수출에 노출돼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2천만 명이 여러분들 일자리 이러면 큰 문제가 되지만 중국은 2천만 명이 이러면 골로 가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전체주의 사회하고 개방사회의 큰 차이인 거죠. 골드만삭스의 추계에 따르게 되면 대미 수출과 직접 연결된 그런 인력이 2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2천만 명 정도 되면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뭐 몇 사람 죽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중국의 여러분들 수뇌부들은. 공장이 문을 닫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일자리를 잃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지구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전을. 2024년 1분기 중국 내 대면 및 온라인 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반대 의견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고 여론을 조작하고 온라인 시위 문화를 색출해가 여러분들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도 이렇게 아마 변해갈 걸로 봅니다. 온라인 감시 감독이나 통제 이런 거 웬만큼 저항해 가지는데 지금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런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한국은 여러분들 중국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등장과 일당 지배체제가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는 거죠. 중국이 자유화의 길을 대신에 전체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주변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중국의 인민 통제 기술은 전부 다 한국에 수입될 겁니다. 법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나 통제 기술도 전부 다 수입이 되는 거죠. 중국 젊은이들이 좀 더 반발하겠지만 뭐 그 정도 반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겠죠. 천안문 광장 민주화 시위 이야기하는데 그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전에 차단할 테니까. 인민 통제 기술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런 거는
지금 중국에서는 보기 힘들 겁니다. 이런 사진들은. 당이 구축한 방대한 체제 안정유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경찰과 국내 보안요원으로 구성된 군대의 지원을 받아 반대 의견을 선점하게 설계된 인간 및 인공지능 기반 검열 및 감시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엄청나게 이름들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것,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거기에 여러분들 돈을 공식적으로 2,90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하니까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게 또 이제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뭐 이런 회사들의 IT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상하이에선 얼굴 인식 감시 카메라 드론 덕분에 경찰이 식량 부족으로 2,500만 명의 불안한 인구를 집에 가두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검열관들은 도시의 공경이나 비참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널리 퍼지기 전에 도시의 다른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22년 말 여러 도시에서 대중의 불만이 시위로 번지자 당국은 시위 참가자들의 휴대폰과 얼굴을 추적했고 그중 일부는 몇 주 동안 구금하고 신문했습니다. 이제 뭐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민통제기술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기자의 결론은 장기전을 하더라도 중국 체제가 끄떡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결론인 겁니다. 시주석은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고 대면 여름 시스템인 펑차오 모델을 채택해 가지고 인간 감시와 학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수억 대에 달하는 중국의 지능형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는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들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대하죠. 한국에서도 좀 전체주의 체제의 성격이 강한 그런 권력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선진 인민 통제 방식을 아주 값싸게 여러분들 수입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참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중국 공산당의 자신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관세율을 낮춰주겠다, 협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미국의 장기 목표가 중국의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내수 활성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미 흑자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여러분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꼭 같은 요구, 여러분 1985년도 일본 내 흑자를 줄이게 했던 프라자 합의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죠.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국의 성장률의 수출 기여도가 30%, 내수 기여도가 44.5%인데 2019년도에 내수 기여도가 58.6%가 됐던 거죠. 이런 의사를 어제 여러분들 스캇 벤선트 장관이 밝힌 바가 있죠. 중국이 경제 구조 개혁을 하는 수출 중심으로부터 내수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미국이 도울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미국의 장기 요구는 대미 흑자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 구조를 개혁해 가지고 내수를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중국 관리들이 받아들인 거죠. 이거는 뭐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요구는 중국이 수출 지향 대신에 내수주도 경제로의 전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의 하단에 중국 관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뭐 이 관리들의 공식적인 여러분들 논평하고 달리 중앙일보가 특종을 한 것처럼 23일 날 중국의 여러분들 실무진들이 미국 재무부에 접촉하는 장면을 중앙일보가 포착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북경발 기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공식적인 얘기는 우리는 일체 접촉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철회할 것이라고 그렇게 베팅하는 겁니다. 중국은 협상 주장 트럼프나 벤센트 같은 사람들이 중국과 협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스캇 벤센트나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급인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국하고 여러분들 관세 문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잡아 떼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세 완전 철폐고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노출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23일 날 여러분들 중앙일보 기자가 미 재무부 청사 앞에서 중국의 실무진들이 들어가는 것을 포착 안 했으면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조를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나 그거를 하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딥시크를 가지고 사기를 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짓말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국발 정보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화웨이가 AI 칩을 자체 개발했다. 내가 사기다 이런 이야기 안 했지만 이거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전 신문들이 다 여러분들 내신 외신이 전부 다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야단났다고 이런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심리전이고 정보전이거든요. 아니 GPU를 자체 생산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AI 칩을 만들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중국 측은 트럼프가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나 상무부의 공식 답변은 협상 진행 중이라는 것은 다 가짜뉴스다. 중국의 여러분들 관리들이 미국 재무부를 이런 10여 명 이상 정도 방문하는 것을 못 봤으면 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중국 지도자들에게 트럼프가 그를 기다리면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결의가 강화될 뿐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2026년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개기면은 트럼프가 굴복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중 양측이 협상 중이라는 어떤 종류의 보도도 가짜뉴스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엄청 잘하는 거죠. 거짓말을.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관련된 보도들은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딥시크 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냥 표절하고 사기치고 하는 거가 일상이니까. 중국 측은 완전 철폐해라. 완전 철폐하지 않으면은 좀 낮춰주는 것도 그냥
중국산 상품들이 미국을 들어가는 것은 거의 봉쇄되는 걸 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라. 우리는 인민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선거도 없고 왁왁거리는 이런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면 끝까지 싸울 것이고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를 완전히 철폐해야 된다. 참 오늘 미국 정시도 많이 이렇게 올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죠. 중국 측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좀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깎아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관세를 깎아주더라도 중국이 입는 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사항전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관세를 깎아주든 안 깎아주든 간에 무역 흐름의 경로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 여러분 대개 협상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쫓기는 사람이 되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2026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18개월 정도 갖고 있는 거다. 우리는 관계없다 이야기죠.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시간을 좀 길게 보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뭐 있어봐야 여러분 트럼프가 4년이니까 그냥 개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좀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깎아줘봐야 거의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를 기다리기 위한 시진핑의 전략에는 트럼프가 국내에 쌓아온 막대한 정치적과 반대 의견을 물리칠 수 있는 정부의 메커니즘이 반영되어 있다. 트럼프는 18개월 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은 선거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뭐 인민들이 한 2천만 명 여러분들 일자리 잃고 이런 고생해봐야 관계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들 오늘 중국적 입장을 보는 겁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기업 투자와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등 트럼프가 많은 미국 유권자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묘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좀 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친중국적인 입장을 계속 발신하거든요. 다른 언론사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미국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민이 좀 고생하겠지만 시진핑 생각은 시주석은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 붕괴를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관리들은 인프라에 대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으로 무역 타격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에 제외된 모든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덤핑을 엄청나게 때리겠죠. 한국 시장에 싸게.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소개했던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진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세 전쟁의 후폭풍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잘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가들은 무역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협상 전망에 대해서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원한다고 신호를 보냈고 중국은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겁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갈등이 국경을 넘는 투자와 금융과 같은 다른 분야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판단을 해야겠죠.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는 거고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현금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이러면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중국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중국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뻥을 탁탁 치는데 내부 통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우리 편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그렇게 전부 다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되고 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언론들과의 또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중국 여러분들 고위층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전체주의하고 개방사회하고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에 시진핑이 이런 전의를 다지고 장기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닥터 AI한테 내 생각은 이 사람들이 내부를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장기전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인민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면은 갈수록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제가. 제 생각도 뭐 명확하거나 항상 옳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 수뇌부의 여러분들 그 인민에 대한 통제력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두고 시진핑이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가서 미국과 갈라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 닥터 AI가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는 인민 통제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인민을 통제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닥터 AI 한번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이 사회 통제 인프라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안문 사태가 이런 발생할 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전체주의 세력이 지배하게 되면은 체제를 뒤엎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 요즘 시대에 그런 게 훨씬 쉬운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AI, 안면 인식, CCTV, 대인 첩보망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통치 수단인 거죠. 시진핑 체제는 기술을 이용해서 신민사회를 철저히 감시하고 반체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다. 경제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체제 유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통치 구조를 중국이 갖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외부의 여러분들 적을 가상해 가지고 미국을 적을 규정해 훨씬 내부 결속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이런 애국주의 같은 걸 이렇게 강조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참 개방체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서구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닥터 AI가 이야기하는 중국의 그런 강경책이 위험이 있는 것은 중산층의 불만과 청년 실업 그리고 또 여전히 핵심 기술을 미국이나 서방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자력 경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다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교역국가나 동맹국가들이 또 이런 미국 외에 중국의
무역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뭐 우려를 하는 거죠. 참조할 우려지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청년 실업이나 중산층의 불만이란 것도 정보전에서 거의 우위를 차지하겠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는 타당합니다. 그 믿음은 중국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외부 환경에 따라 여전히 유동적입니다마는 현재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전을 간다. 그러면 장기전을 가면은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가지고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엄청난 그런 인민 통제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통제 수단과 도구를 풀 가동해 가지고 정보를 조작하고 애국주의를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행성하고 시위를 감시하고 여론을 조작하게 되면은 민주사회에서 이런 예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도 시위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시 기술이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대인 첩보와 지역 통제도 강하고 개방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대중 시위나 정치적 압력이 중국에선 체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가 힘들다. 저는 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공산당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민생 고통이 있더라도 2천만 명 정도가 여러분들 가장 큰 타격을 받으니까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 없어도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자력 경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데가 엄청난 물량 공시를 밀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떻든 간에 확실하게 전체주의는 강점이 있습니다. 장기전에. 물론 뭐 이런 단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수뇌부들이 보이고 있는 장기전에 관한 그런 서구 언론들의 보도는 대부분 체제 안정 그리고 체제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감시 감독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되게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뭐 BBC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뭐 저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고, 그렇지만 그런 게 꿈쩍달싹도 안 할 것 같아요. 자, 누가 먼저 무너지겠냐 이야기죠.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죠. 여론이 악화되고 자본시장이 흔들리고 하게 되면은 우리보다 아쉬운 사람은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믿는 겁니다. 제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여론이 악화되고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보다 트럼프가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 제 이야기보다도 닥터 AI한테 당신이 정보를 다 취합해 보면은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미국은 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나 소비자 부담이나 기업 실적 악화가 되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을 양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미국은 모든 개방사회와 같이 정치적으로 취약하죠. 국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되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하고 공화당이.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와 정부의 강력한 재정 통제력을 바탕으로 관세전쟁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어차피 아주 잘 산 나라는 아니니까 내핍하거나 근검절약하거나 인내하는 데는 대단히 중국인들이 익숙한 거죠.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은 관세 효과가 여러분들 일단 크게 발생하게 되면은 불편하니까 불만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대부분 언론들이 다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은 철두철미하게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국은 인민 불만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민이 굶어 죽더라도 여러분들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언론이 야단 법석을 지으겠지만 중국은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통제 기술이 뛰어나니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중국의 수뇌부는 트럼프가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믿는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오히려 또 역경을 순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란 외부의 적을 여러분들 설정해 가지고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고 허리띠를 더 조여매도록 그렇게 말할 중국의 여러분들 뭐 애국주의는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하고 하면 애국주의 열풍에 다 휩쓸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수뇌부가 갖고 있는 뭐 판단도 그렇게 틀리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계산도 그러나 이거는 뭐 누가 판단을 내릴 수 없겠죠. 전체주의 체제하고 여러분들 개방경제 체제 자유주의 체제하고 경쟁이니까. 그런데 어떻든 닥터 AI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불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내친 김에 한 4주제를 중국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이 여러분 보시면은 풀법이 합법이 되는 세상이 되니까 요즘 한국 신문을 보게 되면